예,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는 뭐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하드웨어 보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 특히 이제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눈 거는 그럼 왜 이제 하드웨어 보안이 이제 필요하느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뭐 우리가 연구를 하든 일을 하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냥 뭐 하드웨어 보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면은 그 상사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의 이제 보안 문제들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안을 연구를 하고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의 그 취약점이라도 이제 좀 해결을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통해서 어쨌든 보안 공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을 방어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죠. 예. 어쨌든 뭐 전쟁 중간은 군대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 리소스를 좀 소비를 하고 거기다 이제 또 세금도 투입하고 사실은 많이 아까운데 그래도 또 막기 위해서 또 군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안 연구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렇게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안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사실 뭐 리소스도 써야 되고 또 하드웨어 성능도 낮아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그런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적인 그런 그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연구를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컨셉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은 약간 이제 그 오버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블랙보드에 이제 올린 것처럼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리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안 공격이라는 것이 그 하드웨어의 특성, 하드웨어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안 공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제 하드웨어 그 컴퓨터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으로는 가장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프로세서 구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컴퓨터 학과를 나오셨으면은 학부 과목에서 이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리뷰 뭐 복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뭐 까먹으셨으면은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리마인드 하는 그런 뭐 의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한 클락마다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프로세서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쓰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너무 그건 옛날 프로세서고요. 우리는 지금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그 학부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도 쓰지는 않습니다. 너무 느리고 이제 너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의 그런 뭐 인텔이나 AMD CPU 뭐 even ARM CPU 그 최신의 이제 CPU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보안 공격들이 최신 CPU에 어떤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너무 뭔가 학기 시작하고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가물가물한데 예, 제가 데드라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컴퓨터라는 것은 명령어,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이제 정의가 된 그런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ISA에 정의가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고요. 네. 인스트럭션이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이제 정의가 된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위에서 밑으로 이제 수행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어셈블러나 이런 거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뭐 파이썬이나 뭐 C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 코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컴파일이 되면은 어셈블러, 그 어셈블링 랭귀지로 이제 컴파일이 이제 되는 거고, 사실 어셈블링 랭귀지는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add, 뭐 R1, R2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단순하긴 하지만은 뭐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단순한 인스트럭션으로 다 컴파일이 되고 있고요. 그 얘기가 들어가면은 프로세서는 얘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execu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는 명령어가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행이 되면은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사실 하는 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서 change of state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했는데, 그 이런 어떤 상태를 변화를 시켜요. 컴퓨터가 뭐 이제 컴퓨터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떤 것을 이제 변하게 만드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을 보통 뭐 많이 배우고요. 사실 뭐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은 뭐 R이나 아니면은 요새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리스크 5,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으로 옛날 컴프로세서인 밉스,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타입 아이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서버나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x86 아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인텔이나 AMD는 x86 아이사를 써서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얘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리스크 타입 아이사를 배워요. 얘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들도 그 x86 그 프로세서들도 실제로는 속에서 돌아가는 거는 리스크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얘는 우리가 이제 시스크라고 그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시스크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실제로 프로세서 내부에서는 리스크 타입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명령어들을 되게 단순한 명령어로 다시 바꿔가지고 속에서 이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모든 프로세서들은 뭐 리스크 타입의 프로세서처럼 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 시스크 타입도 속에는 리스크 비슷하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어들의 이제 종류가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프리빌리지 명령어는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노멀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이제 구별을 해요. arithmetic, logic.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add, 뭐 multiply 이런 arithmetic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뭐 and, or와 같은 명령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arithmetic, logic, instruction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얘는 이제 로드 스토어 명령어들을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갑니다. 브랜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f, else 이런 거 많이 쓰죠. 아니면은 뭐 C에서 이제 for loop 같은 거 많이 그 반복문 for loop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분기를 한 if, else처럼 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for loop처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명령어가 수행되는 그런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가 control i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세서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제가 change of stat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하느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한 state라는 거는 이 두 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도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얘네들만 바꿔요. 이때 요 스테이트를 우리가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컴퓨터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스테이트가 있겠죠. 사실은 뭐 컴퓨터가 돌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이 뭐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캐시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돼서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거는 요 두 개입니다.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밖에 없어요.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명령어를 수행을 시키면은 요 두 개만 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로 막 열심히 짜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 내부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실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변하게 만들겠죠. 근데 그 변하게 만드는 것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요 두 개만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터 파일이고 두 번째가 메인 메모리예요. 뭐 메인 메모리는 여러분들 이제 DRAM, 컴퓨터에서 쓰는 이제 DRAM 이게 되겠고요. 뭐 레지스터 파일은 CPU 안에 있는 뭐 레지스터들,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보통 말을 하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add 명령어를 보면은 add R1, R2, 뭐 R3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실 요거의 의미는 R1 equal R2 플러스 R3가 되는데, 얘네들은 다 레지스터죠.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서 요 R1이라는 레지스터를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의 어떤 뭐 이그젬플은 로드 명령어가 있죠. 로드 그 다음에 R1, 0, R2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로드 명령어, 로드워드라서 이제 로드 LW인데, 이 로드 명령어는 얘를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그 R2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 플러스 0를 어드레스로 만든 다음에 그 어드레스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R1에 저장을 해요. 역시나 여기서 변한 거는 R1입니다. 레지스터고요. 또 하나 이제 스토어 명령어 있죠. 스토어 워드 R1, 0, R2. 요거는 스토어는 이제 반대죠. 로드랑 이제 그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데, 얘를 이제 어드레스로 써가지고 R1에 있는 값을 메인 메모리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뭔가 만들 때에는 소프트웨어는 요 두 개만 고려를 해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됐을 때 컴퓨터 내부에서 뭔가 상태가 변하고 결과가 변하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결국 소프트웨어가 변하게 만드는 데이터들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레지스터 파일,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사실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가 된 것도 요 두 가지만 정의를 시켜요. 굉장히 단순하죠. 컴퓨터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이 될 때에도 뭐 이런 단순한 명령어들을 그냥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명령어들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뷰로 볼 때는 컴퓨터는 인스트럭션 받아서 뭔가 처리를 했는데 스테이트를 변하게 만드는데 그 스테이트라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요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요 두 가지 데이터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변화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좀 더 복잡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컴퓨터라는 컨셉은 그냥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명령어 실행시켜서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만 바꾸면 돼요. 이게 그 컴퓨터의 컨셉이고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전에도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하드웨어는 리얼 월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역시나 빠른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왔고 아직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사실 복잡한 하드웨어에는 뭐 이런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거기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컴포넌트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그 상태의 변화를 소프트웨어는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디코딩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 보안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이제 됩니다.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는 얘 두 가지만 생각을 하지만 하드웨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차이에 따른 어떤 시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드 채널을 생성하게 되겠고요. 그 사이드 채널 때문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명령어들이 하드웨어, 그 프로세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세서에서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굉장히 단순한 것만 정의를 해놔요.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긴 하지만 add R1, R2, R3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를 한 거는 R1 equal R2 플러스 R3 이것만 정의를 해 놓습니다. 어떻게 실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니네가 맘대로 해 라는 것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예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든 그냥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결과만 만들어내면은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R1 equal R2 플러스 R3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하드웨어는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콤 이거 쓰느라 좀 잘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트럭션을 얘기를 할 때
인스트럭션은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은 메인 메모리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탁 켜지면은 뭔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그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혹은 SSD 저장 장치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저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돼야 되니까는 컴퓨터가 이제 딱 켜지면은 그 저장 장치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읽어와서 이 메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컴파일이 된 소프트웨어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그냥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트럭션도 그 add R1, R2, R3 같은 인스트럭션도 데이터와 같이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 그 DRAM을 그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려면은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CPU는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메인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야 돼요. 왜냐면 인스트럭션 자체도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모델을 봤을 때 컴퓨터 모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스트럭션 들어가면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를 수정한다. 요거 이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프로세서 내부에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바깥에 메인 메모리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는 프로세서의 모델이라는 거는 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와 가지고 그 인스트럭션을 하나 둘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인스트럭션에서 정의가 된 대로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스트럭션도 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모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라보는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눈으로 본. 그럼 인스트럭션도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려면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요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지 요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죠. 프로세서가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야 되니까. 그때 요 어드레스를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PC라고 제가 아마 계속 쓸 거예요. PC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니까 줄여서 이제 PC인데 요 PC 값을 가지고서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하나 둘씩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스트럭션이 여기 메모리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데 PC가 변하면서 하나하나 인스트럭션을 읽어온 다음에 얘가 프로세서에서 수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가 필요한가요?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읽어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addresses of instructions예요.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인스트럭션을 갖고 오려면 어드레스로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C를 프로세서가 계속 변경시켜 가면서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해와요. 가지고 와요. 패치라는 건 가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읽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인스트럭션 캐시죠. 인스트럭션 메모리가 아니라 인스트럭션 캐시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캐시는 아직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까지 그 메모리 계층 구조까지 가야지만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읽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PC는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그 인스트럭션은 뭐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add sub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는데 이 인스트럭션마다 어떤 뭐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 ARM이나 그 RISC-V 같은 리스크 타입 그 컴퓨터들은 인스트럭션 사이즈로 4바이트를 사용합니다. usually. 물론 이제 ARM에도 이제 덤이라는 다른 인스트럭션이 있고 걔는 2바이트 사용하고요. 2바이트. 그 다음에 뭐 RISC-V 같은 경우에도 2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4바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스트럭션이 위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4바이트 어드레스 요거를 하나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이 어드레스에 4를 더한 값이 다음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C 플러스 4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플러스 4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하려면은 지금 내가 지금 currently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PC 값을 우리가 PC라고 했을 때 그 next 인스트럭션은 PC 플러스 4가 됩니다. 요 4가 그 인스트럭션 사이즈를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암 같은 경우는 노멀리 4바이트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값을 가지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if, else 같은 거, 그 다음에 for loop 같은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인스트럭션으로 점프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사실 특별하게 요 PC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이 첫 번째 이제 필요한 단계는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arithmetic, logic instruction, 그 다음에 data transfer instruc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스트럭션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아론 뭐 이게 이제 그 example이 되겠는데, 네, 여기는 x1에 됐네. add x1, x2, x3. 뭐 아론 R2, R3랑 비슷합니다. 또 리스크5 같은 경우는 x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단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데이터를 어디선가 또 읽어와야 돼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또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뭐 immediate value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인스트럭션 자체에 저장이 되는 값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데이터를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런 단계가 데이터를 어디선가 이제 읽어오는 보통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이나를 하드웨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거는 데이터 트랜스퍼.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로 한데 또 데이터를 뭐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트랜스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그 컴퓨터의 모델이란 게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프로세서가 있고 레지스터 파일이 그 프로세서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 그런데 레지스터 파일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레지스터 파일로 옮긴 다음에 로드 인스트럭션이죠. 로드 워드 같은 거. 옮긴 다음에 걔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add나 그런 arithmetic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면은 결과는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되죠. 이 결과가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가 되려면은 메인 메모리까지 다시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서 메인 메모리까지 저장하는데 우리가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처럼 레지스터 파일을 읽어가지고 연산을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과 데이터 메모리,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사이에서 값을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 명령어들이 로드 인스트럭션과 스토어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이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그젬플이고 역시나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어드레스 계산된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뭐 읽어오거나 그러니까는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파일로 읽어오는 거가 로드 인스트럭션이고요. 레지스터 파일에서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명령어가 스토어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명령어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이 실제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하드웨어에서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런 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스트럭션 패치고요. 인스트럭션 패치는 메모리에 저장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PC를 통해서 액세스를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는 것을 말해요. 이 PC를 가지고서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서 PC에 저장, 그 PC를 어드레스로 써가지고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저장해 있는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들을 읽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트럭션 디코딩은 하드웨어가 지금 패치한 인스트럭션들은 사실 그냥 데이터잖아요. 1하고 0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디지털 데이터니까.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디코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여기 이그젬플에 보면 add x1, x2, x3가 있죠. 요 레지스터 얘가 이제 번호가 레지스터 넘버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인스트럭션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 넘버는 인스트럭션 내부에 데이터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이진수로. 그러니까는 요 32비트짜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5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짜리 바이너리 데이터 10, 10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넘버를 통해서 그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단계가 ID 인스트럭션 디코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그 인스트럭션에서 요구하는 어떤 펑션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이제 또 하드웨어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 execution unit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ALU를 배우셨을 겁니다. ALU를 통해서 뭔가 이제 execution 그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 요구되는 그런 펑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execution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돼요. 역시나 이것도 사실은 캐시인데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메모리라고 하고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냥 메인 메모리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메모리를 그러니까는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 메모리 액세스 단계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백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단계를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d 아까 x1, x2, x3 같은 경우 얘가 그 업데이트가 되는 레지스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로드 워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읽어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나 로드 워드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백 단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고려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엑스큐션, 메모리 액세스, 라이트 백. 이 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복잡하죠. 그래서 예, 사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단순한 그런 컴퓨터 모델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를 싸매고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구조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5단계도 제가 이제 단순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5단계를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게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애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고, 인스트럭션 메모리 있고, 레지스터 이게 레지스터 파일이고요. ALU 같은 경우가 이제 execution unit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데이터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요 5단계의 그 동작들을 그냥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 이게 인스트럭션 패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이 이제 읽어내지죠. 읽어온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코딩 되는 것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디코딩이라고 하겠고, 이 익스큐션 유닛을 통해서 ALU를 통해서 요 리절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EX, execution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 거를 우리가 메모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보시면 ALU 나온 거랑 데이터 메모리에서 나온 거랑 다시 레지스터 파일로 향하고 있죠. 다시 이제 적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write back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 그리고 PC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PC 플러스 4, PC 플러스 4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하나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넥스트 인스트럭션 그 여러 인스트럭션을 순차적으로 그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PC 플러스 4가 이제 여기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브랜치 인스트럭션.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넥스트 인스트럭션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뭐 여러 다른 데로 점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필요합니다. 예, 요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붙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로 이제 실행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엉터리예요. 이게 굉장히 왜 엉터리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이거 지우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는 못해요. 뭐 전선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쇼트라고 하죠. 쇼트. 전선이 딱 이어져 있으면은 사실은 요 두 개, 요 모든 전선들은 같은 그 볼티지 레벨을, 그러니까 같은 신호, 같은 데이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컴퓨터는 사실 전기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선과 반도체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얘는 전선이 그냥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이 와이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와이어가 데이터가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얘네들은 다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붙여놨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 그 붙어 있는 부분들이 다 먹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먹스라는 거는 여기 인풋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셀렉션 신호에 따라서 아웃풋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먹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뭐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도 사실 엉터리예요. 여기도 엉터리, 여기도 엉터리.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에 이제 먹스가 또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처럼 데이터를 뭔가 옮기거나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패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패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뭐 인스트럭션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더라든지 여기 ALU라든지 레지스터 파일이라든지 데이터 메모리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데이터 패스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데이터 패스 데이터가 이동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패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 패스를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 유닛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러 들어가 있죠. 그 인스트럭션이 읽어서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냐? 한 클럭에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수행이 돼요. 우리가 이제 클럭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인텔 뭐 CPU 이제 구입할 때 얘는 뭐 4GHz로 동작을 합니다. 얘는 뭐 5GHz까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헤르츠가 클락 프리퀀시를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맞죠?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컴퓨터는 한 클럭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클락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아주 그런 컨셉에 맞게 한 클럭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려면 요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익스큐션, 메모리, 라이트 백. 싱글 사이클이라는 거는 하나의 클락 피어리어드 안에서 인스트럭션의 5단계, 필요한 모든 단계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까지 딱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부르고요. 이 프로세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필요한 데이터 패스 컴포넌트를 그냥 막 따닥따닥 붙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컨트롤 유닛으로 연결을 시키는 뭐 물론 멀티플렉서라든지 먹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R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아리스마틱 인스트럭션, 아리스마틱 혹은 로직 인스트럭션 우리가 쉽게 그냥 R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R 타입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PC에 여기서 읽어와서 레지스터 파일 읽고 그 다음에 execution ALU를 써서 execution 유닛 한 다음에 여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이 멀티플렉서를 거쳐 가지고 다시 요 라이트까지 연결이 되죠.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그 실행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데이터 패스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그 시그널들을 다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로드 인스트럭션은 얘가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인스트럭션 fetch, 인스트럭션 디코딩 다 거치고 ALU는 어드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 연산을 add 연산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계산할 때 ALU를 하나 쓰고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여기로 들어가요. ALU 나온 게.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이제 빠져나오죠. 데이터가 다시 여기 거쳐서 레지스터 파일까지 write가 됩니다. 이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고요. 그 다음에 BQ 같은 점프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 점프나 브랜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PC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 타겟 PC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얘로 다시 PC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인스트럭션들을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답게 예, 구현이 된 건데 문제가 있죠. 지금 안 쓰고 있는 문제가 지금 안 쓰고 있죠. 뭐 사실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요 소프트웨어 모델에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인스트럭션 하나 들어가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클락 안에 아주 이제 단순하고 아름답고 소프트웨어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그런 컨셉에 잘 들어맞는 그게 안 맞으면은 이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잘 들어맞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어마무시하게 느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아까 요 클락 프리퀀시가 우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CPU 결정할 때 만약 이제 서버를 구입한다. 어떤 거를 고려를 하실 건가요? 그럼 코어 개수 중요합니다. 코어 개수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개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성능이죠.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느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버 말고 퍼스널 컴퓨터를 산다.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려고 데스크탑을 구입을 할 수도 있죠. 뭐 랩탑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무용으로 쓰니까 근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스크탑을 구입했다. 중요한 게 뭔가요? 물론 코어 개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클락 프리퀀시를 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4GHz로 도냐, 4GHz로 도냐,
5GHz로 도냐. 요새 뭐 i9 같은 경우에는 5.5GHz까지 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얼마나 빠른 클락을 쓸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한 클락 안에 하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우리 어떤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할 때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는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시간을 소비하고요. 인스트럭션 메모리. 얘도 시간을 소비하고 사실 뭐 얘도 시간 소비하고 얘도 얘 다 어떤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하드웨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클럭 안에 이 모든 단계를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클락을 정하게 될 때, 클락 프리퀀시를 정하게 될 때, 아니 클락 피어리어드죠. 한 클락의 길이. 클락 피어리어드. 클락 프리퀀시는 요 피어리어드의 역수가 되겠고요. 클락 프리퀀시를 정하게 될 때 얘네들을 다 더해야 돼요. 이 딜레이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각각의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이를 다 더한 다음에 클락 피어리어드는 그 딜레이의 합보다 더 길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드웨어가 제대로 돌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느린 클락을 써야지만이 얘는 돌 수가 있습니다. 뭐 기가헤르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는 뭐 사실은 뭐 굉장히 느렸으니까요. 뭐 메가헤르츠 뭐 1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돌았으니까는 사실 킬로헤르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클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 프로세서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하드웨어로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네,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죠. 소프트웨어 모델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제가 항상 얘기를 하기 그 판타지 월드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 단순하게 정의가 된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서 그냥 뭐 리소스나 이런 거 다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열심히 코딩을 해서 뭐 돌리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컴퓨터 속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 별로 이제 고려를 안 하죠. 그냥 빨리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빠르게 돌아가야 돼.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스트럭션이 정확하고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뭐 뒤에 모델은 좀 더 이제 복잡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더 복잡하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고요. 얘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순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의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그런 프로세서의 모델하고는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느리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얘를 해결하느냐.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롱기스트 딜레이.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딜레이의 합이 클락 피어리어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그러면 뭐 그런 딜레이를 작게 만들어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결국 클락 피어리어들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동작시키려면.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너무 느리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프라이닝으로 가야 됩니다.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가 등장을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요 클락 피어리어드. 아까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사실 클락 피어리어드 같은 경우는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도 클락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빠른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클락 피어리어드 혹은 클락 프리퀀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파이프라인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런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스,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요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근데 이제 개념이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컴퓨터 아키텍처 교재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요. 애널러지. 그 빨래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요 하나의 태스크라는 거 A, B, C, D가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각각의 이제 단계들, 지금은 이제 빨래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빨래 뭐 테스트, 뭐 다른 뭐 옷이라든지 뭐 바지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빨래를 하면은 뭐 세탁기 돌려야 되고 건조기 돌려야 되고 다시 개야 되고 그다음에 옷장에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아까 그 5단계가 이제 필요한데 그 5단계를 통짜로 하나 시작해가지고 끝.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다음 인스트럭션 실행해야지. 또 해가지고 끝.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음 인스트럭션 실행해야지. 해서 끝. 뭐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문제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너무 길어요. 한 인스트럭션을 실행해서 끝날 때까지 이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그 끝날 때까지 다음 인스트럭션, 다음 태스크는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자, 요 인스트럭션 A가 세탁기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다른 게 있잖아요. 뭐 얘가 하드웨어 리소스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탁기가 열심히 돌고 있는데 건조기는 놀고 있고요. 요 개는 것도 안 되고 있고 장롱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드웨어 리소스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약간 이제 얘가 이제 끝났을 때, 요 세탁기가 이제 끝났을 때 얘는 이제 좀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나머지 하드웨어는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단계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이 단계들을 계속 한 번씩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다른 태스크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어떤 단계를 실행할 때는 그 나머지 단계들은 사실 놀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단계에 해당되는
뭐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예,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사장님들은 볼 수 없는, 그냥 사장님들은 허용하기 힘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고, 사실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츄에이션은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시츄에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하드웨어 리소스가 이용이 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차피 내가 이 태스크 A를 실행을 할 때, 예, 요 세탁기가 이제 딱 하고 세탁이 이제 끝나면은 건조기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B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탁기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 타임 프레임만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몇 단 이렇게 스텝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스텝이 끝나면은 그 인스트럭션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현재 그 스텝은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이닝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뭐 공장이라든지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은 다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은 제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긴 하지만 컴퓨터 구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세상도 시스템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릴 것이냐 뭐 이런 데서 뭐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리소스라든지 이런 거 할당할 때 역시나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아이디어를 또 적용을 할 수가 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하나의 단계가 끝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요 하드웨어 리소스는 다음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타임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모든 그런 리소스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보기 흐뭇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놀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악독 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예,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클락 피어리어드가 얘보다 길어야 된다라고 했죠. 얘네 다 한 클락 안에 이 A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가게 되면은 클락 피어리는 요거 하나, 요 단계 하나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클락 안에 요 한 단계, 한 스텝만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클락에서는 요 A의 요 건조기 단계를 수행을 하고 동시에 B의 세탁기 단계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딜레이를 다 더해서 클락 피어리어드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요 하나의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딜레이보다 좀 더 길게 클락 피어리어드를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클락 피어리어드가 2hour 6시부터 8시 6시부터 8시니까 되게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락 피어리드가 30분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뭐 까놓고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락 프리퀀시가 1GHz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4GHz로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컴퓨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클락 피어리어드 자체가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컴퓨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시간은 이게 줄어드나요? 아니면은 더 뭐랄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예, 그대로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모든 단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의 인스트럭션 하나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점은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인스트럭션이 그런 요 들어가는 요 프리퀀시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스트럭션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1GHz랑 4GHz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라이닝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다른 단계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 각각의 단계마다 인스트럭션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고 그 한 클럭마다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고요. 네. 네, 컨셉은 간단한데 항상 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컴퓨터 그 프로세서를 말씀드릴 때도 프로세서 자체 컴퓨터라는 컨셉은 간단한데 컴퓨터는 아주 복잡하다고 했죠. 네, 사실 얘도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컨셉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완전 스마트하고 빠르게 돌릴 수 있고 또 시츄에이션도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리소스도 낭비되지 않고 잘 돌고요.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하나가 들어가면은 끝날 때까지 그냥 다 모든 단계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락이 뭔가 낭비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클락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그 expect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이제 가게 되면은 클락 사이클이 낭비되는 케이스가 생긴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얘는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 클락 사이클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낭비가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는 것은 한 클락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락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씩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패치를 한다. 인스트럭션 패치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expectation인데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랑 expectation이죠. 그게 이제 안 되고 뭔가 이제 클락 사이클이 낭비되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해저드는 요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저드, 그냥 클락이 낭비되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해저드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
두 번째가 데이터 해저드, 세 번째가 컨트롤 해저드예요. 요 스트럭처 해저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쓰려고 하는데 그 리소스가 다른 태스크를 하고 있어서 이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거 뭐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뭐 사람이라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만 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태스크가 몰리게 되면은 그 태스크가 밀리게 되는 거죠. 스트럭처 해저드라는 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스트럭션의 어떤 단계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드웨어가 모자르면은 결국 그 인스트럭션은 기다려야 됩니다. 요 하드웨어가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필요한 리소스가 비지, 어떤 occupied 될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못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클락 사이클이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스트럭처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설명드릴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는 요거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그 프로세서에는 얘도 존재를 합니다. 스트럭처 해저드. 그러니까는 어떤 그 필요한 리소스에 명령어가 이제 몰리게 되면은 그 명령어는 이제 실행이 못 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퀘어 펑션,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펑션이 아니라 스퀘어 루트, 요 루트 있잖아요.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해서 그 걔를 이제 따로 처리를 하는 엔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어태커가 일부러 스퀘어 펑션만 계속 이렇게 생성되게 하면은 거기 몰려가지고 이 그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거기 몰리게 되고 얘는 이제 또 오래 걸려요. 너무나 이제 복잡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실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kind of structure hazard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필요한 리소스가 비지해가지고 사용을 못했을 때 인스트럭션이 기다려야 되고 그때 사이클이 낭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structure haz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5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요. 데이터 해저드랑 컨트롤 해저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데이터 해저드는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 있는 명령어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명령어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dd 뭐 C 코드로 본다고 하면은 C equal A 플러스 B 그 다음에 D equal C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C가 나와야지만이 얘가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F는 D 플러스 뭐 E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앞부분에서 그 생성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뒤에 있는 명령어들이 또 실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파이프라이닝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가 끝나기 전에 A라는 인스트럭션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사실은 요 C라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나오기 전에 요 인스트럭션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요구를 해요. 보통은 이제 C 요구, 아까 그 5단계를 얘기를 할 때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화이트백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은 인스트럭션 디코딩에 있었어요.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은 또 파이프 여러 가지 5가지 스텝 중에서 앞부분에 있고,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는 부분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돼야지만이 걔를 읽어올 텐데, 얘는 아직까지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읽어올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필요한 데이터가 아직 레디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 인스트럭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해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클락 사이클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해저드는 왜 발생하느냐? 데이터 디펜던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가 위에서 생성되고 그걸 이용하는 거를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클럭 사이클이 낭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해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해저드는 뭐냐? 우리가 컨트롤 인스트럭션이 뭐 if, else나 아니면 for, loop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인스트럭션, 얘네들이 컨트롤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럼 컨트롤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C equal A 플러스 P, D equal C 플러스 E, F equal D 플러스 E 한 다음에 다시 뭐 다시 열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for 루프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산하는 것이 또 늦게 결정이 돼요. 라는 뭐 브랜치 인스트럭션 얘가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될 때 그 PC 값을 새로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PC 값이 늦게 결정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next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보통 읽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은 파이프라이닝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쉬지 않고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인스트럭션 패치인데 쉬지 않고 인스트럭션에 들어가려면 PC 값이 우리가 정확한 PC 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인스트럭션이 위에서 밑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PC를 넥스트는 PC 플러스 4, 그 다음은 PC 플러스 4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 PC 값이 또 늦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 값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실행돼서 PC 값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뭐 우리가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의 결과가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뭔가요? 뭐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뭐 기다렸다가 쉬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PC가 결정될 때까지 브랜치에서 PC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클락 사이클은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별로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A, B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A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미리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가 나오면은 좀 화가 나겠죠. 사람은. 이 컴퓨터는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만약 B가 나오면은 요거를 취소를 시키고 B를 가지고서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PC 플러스 4 넥스트 인스트럭션 실행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브랜치가 있든 PC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브랜치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넥스트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해서 실행을 시켜요. 그러다가 PC가 제대로 그 예상된 것과 달리 PC가 뭔가 새로운 값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실행됐던 거 다 캔슬 시키고 새로운 데로 가가지고 인스트럭션 다시 패치하게 됩니다. 물론 캔슬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클락이 낭비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클락이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해저드라는 거는 컨트롤 인스트럭션 때문에 뭔가 클락 사이클이 낭비가 될 경우 그걸 우리가 컨트롤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럭처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리소스를 더 투입을 하면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프로세서에서 리소스가 부족하면은 리소스 투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좀 힘들어요. 데이터 해저드라든지 컨트롤 해저드는 뭐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힘들긴 한데, 결국 그래도 소프트웨어는 뭐 그냥 막 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드웨어는 또 얘네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해저드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파이프라인으로 가게 되면 요 컨셉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 아름다운데 요 해저드가 좀 문제가 됩니다. 해저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요 해저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또 하드웨어 기법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컨트롤 해저드 파트.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패스가 있다고 했죠.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다가 실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측을 해가지고 A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일을 해놨다가 A가 나오면 이제 해피한 거고, B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화내면서 캔슬 시키고 다시 B로 가서 실행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의 그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 해저드 파트는 좀 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따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